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X의 생성형 AI 그룹을 개발하는 xAI가 60억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AI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xAI 또한 전의 전쟁에 나선 구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감행하면 1,400만 명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또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재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흐름이 확산하면 기업은 시장과 투자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밸류업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빈 방한하는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친교 일정 및 만찬을 함께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9일까지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너지와 국방 등 4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관련주 변동성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 회장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종목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어제는 장 막바지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죠. 오늘은 국내 증시 모두 약보합 출발한 뒤에 현재의 개인 매수세 속에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화장품주, 자율주행 쪽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는 국내 증시 기관의 매수세 속에 양대 지수 모두 강한 탄력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국내 증시 약보합 출발했는데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현재 양대 지수 모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긴 한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인데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세로 돌아섰던 것이 긍정적이고 또 선물에서도 이제 매수세 돌아섰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서 약보합 장세인데 오후장에 돌아서 약간의 탄력성이 약간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는 어제까지만 해서도 삼성전자의 HBM 부분이죠. 이런 그 퀄 테스트 통과 어떤 그 지연 이것 때문에 약간 충격이 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무사히 일단 하방 경직성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승의 이제 재료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오늘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섹터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재료는 그 한중일 뭐 한일중이라 하기도 하고 한중일이라 하기도 한데 이런 정상 회의에 대한 후속적인 결과물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좀 하기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체계를 보면서 공급망 강화, 그다음에 이렇게 북중미, 이렇게 북중러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회담 결과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보면 한중일 차원에서 보면은 FTA 2단계까지 확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 조치 뭐 이런 발표 때문에 북한이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어떤 반응들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불가근 불가한의 관계인데 왜 그러냐면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유일한 국가가 또 중국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현재 북한하고 남북이 이제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어떻게 보면은 무력 점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위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떤 견지만 유지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 또는 어떻게 보면은 대만하고 북한하고 빅딜론 그러니까 한국이 현재 북한을 후수통일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후수통일하는 부분 암암리에 이런 심리들이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한한령 제재가 해제되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열려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삼성전자를 독대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증권사에 대한 하반기 전망들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하반기 3천 간다는 리포트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6월이다, 또 9월이다, 또 연말이다 말이 많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예상을 깨고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리고 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수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여름 직전까지 한 번에 더 슈팅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난 10월 말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접어줬던 부분들이 딱 한 달 만에 바로 회복을 좀 했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슈팅이 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지난번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접어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N자형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고점까지 가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2단으로 올라갈 때는 1단으로 올라간 가격의 종수배만큼 약간 쉬어가는 이수배만큼 쉬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5월 말 6월 초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하방 경직성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급락 딱 한 달 급락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4, 5월 달, 5월 달 두 달 동안 횡보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격적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금리 인하가 모든 예상을 깨고 6월에 된다고 저도 나름대로는 한 60% 정도 확신은 못 갖지만은 아마도 모든 예상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 번에 6월달에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내놓기도 한 가운데 자세한 대응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찬찬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팬데믹과 한한령 등으로 부진을 겪어온 엔터주와 화장품 주가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를 포함한 화장품 쪽 탄력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가지 호재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부분들이 어떻게 이번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전격적으로 약간 풀리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씩 이제 풀려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류 열풍에 따라서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시세가 굉장히 많이 폭발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 전통적으로 많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한국 상품 제조, 그다음에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브랜드 파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파워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화장품 제조 경력이 있기 때문에 OEM 생산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수주를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세를 못 냈던 어떤 부분의 종목군들이 같이 시세를 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고요. 어떤 한류 열풍의 가장 첨단적인 가장 상징적인 부분들이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종목이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2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왜 이제 실리콘2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은 실리콘2가 지금 2023년 10월 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가 1,600원대 정도가 됐죠. 근데 지금은 현재 38,000원, 거의 10배가 아니라 20배의 어떤 상승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는 실리콘2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 어떻게 포지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커머스 기업의 또 성장 스토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는 현재 역직구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의 유저들이 국내 플랫폼에 접속해서 이걸 도매 또는 소매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다. 특히 인디 브랜드에 대한 강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인디 브랜드를 키워내서 발굴해서 역직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급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총 2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로 보시기 바라고 후발주로 나머지 종목을 약간 보셔도 되고요. 또 아직 오늘 숨고르기가 되고 있고 크게 오르지 않는 마녀사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수출 증가 속에 화장품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실리콘2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버추어는 오는 8월 개방형 지도 데이터를 출시한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자율주행 쪽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8월 8일 날 8일이 2번 들어가는 그 날짜에 네. 로보택시 자율주행 완전 맞습니다. 상용화가 네. 되기 때문에 들썩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8월까지 한 7월까지 또 상승세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뭐 올라갔던 호재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오버추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지도 시스템은 국내는 네이버지만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구글 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좀 탈피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아마존이나 여러 업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개방형 플랫폼의 지도 플랫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좀 했다 하는 것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지도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간 2파전이 약간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결이죠.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구글은 제미나이 1.5 현재 인아웃의 어떤 부분에서 제미나이를 1.5를 공개를 좀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알다시피 오픈 AI 사하고 협력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챗 GPT-4o 이것과 맞대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공지능을 현재 어떻게 보면 지도 차원에서도 지도 플랫폼에서도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오버추어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관련된 종목이 라이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두 종목은 굉장히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는 좀 적게 올라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또 좀 살펴보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알다시피 4D 이미징 레이더 제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카메라 그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센서인데 카메라 외에 레이다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초음파도 있고 적외선도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 인식 체계가 레이다인데 중요한 것은 라이다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고 그다음에 사물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들이 비가 오거나 눈비가 올 때는 이 라이다는 빛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투과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전파를 쏘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데 악천후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입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죠. 또 비싸기도 하고.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라이더처럼 싸는 또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천후 어떤 그런 부분에 레이더 시스템을 좀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장 초기에는 3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반등과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좀 강했다가 현재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2%가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자율주행차 현대차 그룹 이슈 속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살펴봤는데요.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위아가
HL 만도 그리고 각각 업체들과 만든 주차 로봇이 상용화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유일 로보틱스가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하면서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로봇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하고 로봇, 인공지능 이 세 개는 비슷한 축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유일 로보틱스가 SK그룹에서 드디어 로봇에도 진출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LG에서도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로봇에 좀 뛰어들고 있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현대도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워낙 유명하죠.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로봇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가 이번에 유일 로보틱스를 거의 인수하는 수준으로 좀 참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 삼성은 일찌감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좀 했죠. 근데 이에 뒤지세라 LG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부품 전환뿐만 아니라 로봇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쪽 관련된 종목군 중에 좀 특이하게 이제 LG전자가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LG전자가 무슨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로봇 관련주냐 이렇게 약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LG전자 로봇 관련주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LG그룹 차원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 9% 정도까지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주는 두 가지 이제 배경에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AI 쪽에 어떤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주가 LG전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액침 냉각에 대한 GX 칼텍스하고 수직 계열을 완성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로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로봇에 대해서도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있죠. 계열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로봇스타지. 그다음에 로봇스타는 산업용 로봇 쪽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로봇 플랫폼,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후발주로는 로봇스타, 로보티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뉴페이스 AI 수혜주, 그다음에 또는 로봇 수혜주로서 약간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9% 정도까지 올라주는데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좀 있으면은 종가상에 어떻게 보면은 매수도 가능하다. 그동안 저평가 침체 국면에서 이번에 좀 탈피된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호재로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을 통해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 유상증자 소식에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LG전자 살펴봤는데요. 액침 냉각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매수가는 4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다고 알려지면서 관심받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들고 가셔도 좀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가장 유명한 어떤 부분들, 철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K2 전차 부분들이 가장 가장 이슈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무참히 제블린 공격을 당한 모습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근데 K2 전차는 능중용 방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K2 전차가 어떻게 보면 폴란드 수출 외에 계속해서 전방위적인 수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대전에서는 러우 전쟁에서 보이다시피 무조건 중장비, 탱크 위주의 어떤 시스템들 또 포격전 위주의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위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K2 다음에 이제 K3죠. K3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되고 전열 화학포, 레이저건 이런 것까지 탑재되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이 한국이 방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출 수출 전진기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 고점에서 보면은 한 달 정도 약간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20일, 60일이 약간 수렴이 되면서 2차 상승이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로템이 2차 상승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점이죠. 37,000원과 43,000원 부분들이 약간 6,000원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43,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은 49,000원 정도가 목표가가 좀 잡힙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직전 고점을 기준해서 이 저점 대비 약간 대칭된 가격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0원, 플러스 6,000원 이렇게 하면은 49,000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42,000원 좀 있지만은 4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들고 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요 밑에 보시면은 25,000원이 있죠. 25,000원에서 더블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그러니까 49,000원에서 5만 원이 저항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2차 상승이 가능한 만큼 목표가는 4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 ST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하락세 보이기도 하다가 2거래일 연속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신성 ST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어떤 부품주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신성 STM 매수가가 28,000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 구간, 약간 수익 구간이시네요. 수익 구간인데 수익을 약간 극대화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는데 28,000원이면은 최근에 뭐 사신 것 같네요. 28,000원. 최근에 올라올 때 뭐 사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고점이 이제 74,000원 정도 좀 되죠. 근데 이게 절반에 좀 해당이 되는 가격이 이제 38,000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반이 더 조정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절반까지 빠지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절반을 더 추가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38,000원이 지금은 다시 한번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래서 61선에서 타치를 받아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잠시 숨고르기 뒤에 한번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바닥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가 부분들을 좀 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넥라인점, 그러니까 넥라인이 아니라 직전 고점에 대한 중간 어떤 저항권이 약 5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5만 원 약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원까지는 약간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근접이 되는 한 49,000원 정도가 매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좀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바닥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근접한 49,000원대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국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 맞으실까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4,000원에 20%. 54,000원에 20%에 담으셨네요. 네, 오늘 강한 흐름.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셨군요. 보유하신 기간이 오래되셨나 보네요. 네네. 네, 이 종목 그래도 오늘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실까요? 예, 상당히 무척해 봅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현재 그 매수하게 된 뭐 동기 같은 거 좀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객장에 가서 추천해달라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해갖고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항공우주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재료가 좀 있죠. 한국판 나사를 꿈꾸는 우주항공체형이 이번에 최근에 개설이 좀 됐죠. 그래서 이 사천이 어떻게 보면은 방산기지 역할, 또 항공도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항공우주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 관련된 지금은 FA-50 어떻게 보면은 경공격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초음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아음속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등부 훈련기 또는 경공격기로서 어떻게 보면은 F-16과 호환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에서 굉장히 좀 가격이 좀 쌉니다. 또 미국에서도 훈련기로서 로키드 마틴사하고 제휴를 해서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고요. 이번에 KF-21 초음속 어떻게 보면은 초음속기 중공격기에 대한 어떤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뭐 오늘 내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29일 날 내일이죠 방문하는데 에어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진한 초대 어떻게 보면은 두바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어떤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에어쇼도 펼쳐지고요. 보람의
어떤 에어쇼도 펼쳐집니다. 한 내일 오전에 서울항공의 비행기가 하게 되면은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내일까지도 슈팅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내일 차트를 보면서 4만 7천 원 정도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출발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 6만 원이죠. 직전 고점을 약간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5만 4천 원 약간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수익이 조금 올라오죠. 근데 너무 일찍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6만 원이 돌파되는 시점 약 6만 6천 원에서 약간 7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점이 어떻게 돼요? 4만 1천 원이잖아요. 보통 더블을 넘기는 힘들거든요. 더블이 이제 되면은 8만 2천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약간 8만 원까지는 아니고 약간 7만 원대 가까이 좀 최소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 전후 정도는 일단 목표가를 삼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상담해 드린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위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0082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예,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미코요. 네, 미코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시나요? 14,000원에 10%요. 14,0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예, 예. 이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수익권이신 만큼 매도 타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코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미코도 약간 숨어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회사 가치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미코, 뭐 어떤 그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코 자회사 중에 어떻게 보면은 고체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자회사 두 가지 가치도 병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코 또 부분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어떻게 보면 장비 업체에서 많이 없는데 약간 뭐 특이하게 미코를 선택하게 좀 됐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장비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지금 13,000원 돌파를 좀 해줬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결국은 언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상승이 멈춰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저점이 이제 9,700원 정도 되죠. 거의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만 원 가까이가 되면은 더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000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2만 원 가까이 되면은 한번 이게 매도를 한번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크게 접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원 근처에서 한번 매도 시점을 잡아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4,000원 정도 되는데 뭐 수익인데 좀 더 2만 원 가까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코까지 살펴봤습니다. 숨어있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만 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세우시면서 현명하게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와 함께 오후장 전략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시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전문가님 리뷰해 주실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대주전자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대주전자재료는 4월 11일 날 제시를 했는데 이제 꾸준하게 올라갔던 그 종목인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이야기를 했을 때 실리콘 응급제 부분들이 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또한 뭐 이 전자재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전자 재료에 대한 성장성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가 이때죠. 한번 크게 접어졌던 21세 깨지는 부분들 탄생 파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 물론 꾸준하게지만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20% 넘게 올라가지고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다른 어떤 2차 전지보다는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꾸준하게 약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박스권 돌파하기 때문에 늦지 않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월 11일에 짚어주셨던 대주 전자재료까지 살펴봤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무려 20% 넘는 상승률 만들어내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전략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코스닥시스라는 종목 약간 특이하죠. 네.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얼른 소개해 주시죠. 예, 코스닥시스 하게 되면은 약간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방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열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소재, 뭐 AI 반도체도 굉장히 뜨겁죠. 근데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열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소재가 많이 개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좀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약간 고체 형태 어떤 스페이서라는 방열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방열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시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에서 현재 SiC, 탄화규소 또는 질화갈륨, 갠 반도체 이쪽으로 전력 반도체가 넘어가면 전력 반도체 또 전기차 반도체 또 통신용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여기에 맞는 방열 소재 부분들을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방열 소재 스페이서를 단순하게 재료만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전체를 패키징 해주겠다 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패키징 사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방열 소재 생산하고 우리가 패키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수집계를 완성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또는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다 뭐 상당히 좋은 부분들. 이번에 설비 투자를 해서 이게 신규 매출이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소재 또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이제 코스닥시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가 좀 됐습니다. 5월 달에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숨고르기 어떤 상황인데.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에 상승과 조정의 탄생판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총이 뭐 1,000억 미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뛰어난 부분들, 콜 테스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 부분이 높아질 수 있다. 2차 전지의 또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면은 코스닥시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공략주로는 코스닥시스 살펴봤습니다. 소재 패키지 수직 계열화를 보이며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양대지수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보다 오늘 적게 오른 어떤 순환매, 특히 내일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만수르 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방산 쪽 계약을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천궁 4조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보드만 좋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2차 계약이 약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부분이죠. 원전 수주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산이 대규모 계약이 맺어질 거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그리고 특별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특별 동반자 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하지 않았고 중동 국가 최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FTA가 한중일 FTA 좀 체결이 좀 됐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협력을 당부를 좀 했죠. 그러면서 중국 국내적으로 반도체를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혜 개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순환매 전략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피델릭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대주주인 어떤 회사 피델릭스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바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천궁 관련된 부분이 지금 LG 넥손이 가장 유력한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현재 두 가지 종목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저녁에 또 두바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또 만찬, 친교 만찬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확실한 어떤 호재가 더 폭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많은 호재가 이번에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 굉장히 좀 방산, 원전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자력, 방산, 반도체 관련주 상승 모멘텀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 잘 살펴보시고 종목별 매매 대응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화장품, 자율주행, 로봇 쪽 알아봤고요. 또 공략주로는 코스닥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원자력과 방산 그리고 반도체 상승 여력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